혹시 킥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킥란이는 고라니와 킥보드의 합성어로 운전하다 보면 어디선가 확 튀어나오는 고라니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튀어나와 버리는 전동 킥보드를 빗대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새롭게 나온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정확히 110년 전에 미국 일대에서는 이미 흔하게 쓰였던 이동수단입니다. 지금과 거의 흡사한 모양, 그리고 원동기를 돌리는 그 동력도 전기 모터식으로 바뀐 것까지 흡사해요.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 지금하고 이유가 또 비슷합니다. 이동할 때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동수단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단종됐다가 무려 110년 만인 요즘에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급주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우리 세이프K 채널에 등록된 궁금증에 대한 댓글들을 보고 그거를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운전면허 있어도 킥보드는 못 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전면허 있으면 전동 킥보드 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든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한 10살짜리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어요. 이때 과태료를 어린 아이에게 묻느냐? 아닙니다. 어린이의 부모한테 그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몰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이 있다는 거 알고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럼 이미 산 전동 킥보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안타깝지만 이미 갖고 있는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 적용이라는 게 공유형, 우리가 길에서 찾을 수 있는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개인용 킥보드도 당연히 적용되니까 이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라는 거야? 차도로 가라는 거야? 이 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일단 인도에서는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인도와 건널목, 그러니까 횡단보도 이런 데서는 내려서 끌고 다니는 것은 괜찮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행할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에 인도에서 타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데 또 차도 주행과 관련해서는 좀 곳곳에서 민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에서 다니는 게 위험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뭐 자전거 전용 도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차랑 같이 다니자니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들 받으실 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당국에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좀 많이 늘릴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관계 당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시점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둘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신고 못함?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는 한 사람만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본 영상인데요. 아이를 목마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아이 하나, 아버지 하나. 이거는 뭐 벌금을 떠나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아이를 등에 업고 탄다든가 목마를 태우고 킥보드를 탄다든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또 한 장 걸치고 탄다든가 야간에 조명 등을 켜지 않는 경우에도 각각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길을 가다가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들을 어기고 가는 사례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킥보드 넘버가 있어야 신고도 잘하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호판 얘기하시는 거겠죠? 댓글처럼 지금은 뭐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이 따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긴다고 해도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현장 단속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번호판을 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엄연히 전동 킥보드는 차량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현행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고 서로 감시에 단속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전동 킥보드가 내 생명, 안전과 직결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의 안전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요령들 숙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외에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난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도대체 이 전동 킥보드를 왜 타나 기자 입장에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못 탔어요. 못 탔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왜 못 탔냐면 스마트폰을 뭐 어떻게 해서 뭘 갖다 대면 뭐 하라고 했는데 어려워서 못 탔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탑승 전에는 브레이크와 핸들, 라이트, 바퀴에 이상이 없는지 꼭 점검하세요. 두 번째, 탑승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해주세요.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 보도주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며 주행하세요. 네 번째,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행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은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야간 운행 시에는 등화 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하세요.